안녕하십니까,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베스트 자격증 가이드 유틸리티 파트를 좀 준비했고요. 결론적으로 공조, 에너지, 전기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먼저 유틸리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IT에서 부르는 유틸리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 쓰는 유틸리티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공장 등에서 원료의 가공이나 제조를 하는 경우에 적절한 온도, 압력, 분위기, 동력. 여기서 분위기는 뭐 사람 간에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환경적인 의미입니다. 뭐 질소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동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 즉 냉각, 원, 소스죠.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리소시스, 자원이죠. 가열원, 동력원, 냉각시키는, 쿨링시키는 소스, 그리고 히팅시키는 소스, 그리고 동력, 뭐 터빈을 돌린다 또는 모터를 돌린다 하는 동력원의 소스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며 이것들을 유틸리티라 그런다. 다시 냉각원은 물, 공기 또는 냉매 되겠죠. 어떤 매체가 되겠습니다. 가열원은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화열이 돼도 되고요. 전기로처럼 전기가 직접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팀 형태도 가능하고 다른 열 매체도 가능합니다. 동력원은 가장 고급 에너지가 전력이죠, 현재. 그리고 스팀이 직접 들어가도 되죠. 등이며 화학공장 등에는 전용의 유틸리티 설비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얘를 이제 동력부라 불렀잖아요. 동력부. 동력을 공급하는 부서. 만약 이들의 설비가 고장이나 운전 정지가 되면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산이나 안전에 큰 트러블이 발생한다. 또 유틸리티는 각각 상호간에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서의 전체의 입지계획, 부지, 레이아웃, 부지를 세울 때 레이아웃 계획 아주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이나 설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플랜트에서는 더블 시스템이나 백업 시스템이 요구된다. 더블이라는 것은 2n이라고 그러고요. 백업이라는 것은 n 플러스 1 이런 개념입니다. 2n은 펌프가 3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3세트를 더 낳는 거죠. 이렇게 이게 2n이고요. n 플러스 2는 3대가 필요한데 백업으로 한 대 더 낳는 개념. 좀 더 나아가면 2n 플러스 1도 가능합니다. 요즘 이렇게 어떤 중요도에 따라 유틸리티를 백업을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 번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이 아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 번 이제 힌트를 얻었겠지만 어떤 자격증이 중요하냐, 어떤 자격증이 어렵냐 이렇게 설왕설래 하잖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인기 있는 몸값 하는 자격증은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자, 유틸리티 자격증의 특징입니다. 자, 유틸리티의 육사명칭은 퍼실리티. 예전에 다 유틸리티를 불렀잖아요. 얘는 공장적인 개념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되든, 뭐 화학 공장이 되든, 어떤 석유화학 공장이 되든, 어떤 제조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수적인 뭐 전력이나 물, 뭐 그런 거를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제 초고층 빌딩이나 뭐 데이터 센터나 어떤 병원이나 특성 건물적으로 보면 이런 걸 다 퍼실리티라고 하는 거죠. 퍼실리티. 우리말로 하면 시설물 되겠죠. 또는 설비. 크게 보면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설비의 O&M, 유지관리 또는 운영관리, 메인터넌스라고 그러죠. 메인터넌스.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이렇게 다 같은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큰 범주에서는 같은 의미인데 유틸리티라면 좀 더 이제 공장의 산업적 플랜트적인 냄새가 나는 거고 퍼실리티라 하면 좀 건물적인 냄새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법정 선임 자격증입니다. 왜냐? 이 법적으로 그 중요도가 너무너무 예, 높은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거다. 아무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걸 잘못 다루면 생산에 막대한 데미지, 생산의 데미지가 입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가 손익도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또 내용도 어렵고 전문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이센스, 서티피케이션을 줄 때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수준이 넘어야지 이제 라이센스, 뭐 기사가 되든 산업기사가 되든 이제 발급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힌트는 패턴입니다. 특징은 전화기 종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아무나 못하잖아요. 화공 어렵습니다. 기계 이렇게 전문화된 사람한테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험에 패스해야지 이 라이센스가 주어진다. 그 사람이 이런 중요한 설비를 다루고 이런 유틸리티를 취급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 이후에 50년에서 52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 가난했죠. 60년대부터 이제 중화학공업, 뭐 철강을 비롯해서 화학공업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한 거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이게 뭐 현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4차 산업, 5차 산업, 뭐 지금 AI, 뭐 GPT 막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인기 정상 자격증이다. 이게 자격증이 뭐 200개, 300개 뭐 있지만 그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유틸리티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림을 제가 오늘 그렸습니다. 대충 말로 하는 것보다 좀 도식화되어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메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유틸리티의 직접적인 공급원이고요. 서브는 얘의 보조적인 뭐 운전하거나 또 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자, 앞에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제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또 공장이 되든지 뭐 어떤 데이터 센터가 되든지 뭐 초고층 빌딩이 되든지 뭐 일반 건물이 되든지 아파트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어떤 목적 대상물이 있습니다. 얘를 운영하기 위해서,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볼까요? 앞에 사전적인 의미 정말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저하고 생각이 일치합니다. 거기서 뭐라 불렀습니까? 얘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서 또는 예를 들어 사람이 거주한다 이러면 냉난방이잖아요. 어떻게 시원하게 할 것인데 냉각 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냉각 소스는 뭡니까? 전통적으로 물이잖아요. 물. 가장 담열이 크잖아요. 1kg을 1도씨 움직일 때 1kcal에 들어가잖아요. 공기. 얘로 하면 이제 순행식이 될 것이고 얘로 하면 공냉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기를 많이 쓰면 반드시 예, 톰슨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제 델타 암페어가 움직이면 전류가 통과하면 열은 올라가죠. 그러나 뭐 백금이나 철은 오히려 마이너스 되기도 합니다. 납은 이제 기준점인데 0이고 대부분 굴이나 은 같은 어떤 도체들은 전기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버룸이 되든 어떤 전기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반드시 발열이 있습니다. 냉각을 해야 돼요. 자, 물, 공기. 얘는 공냉식일 것이고 얘는 순행식일 것이고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이 동력을 전달하고 있죠. 크랭크 축으로 해서 밖에 동력을 전달하고 엔진은 냉각수가 항상 냉각을 하잖아요. 그건 이제 물이 매체가 될 것이고 우리 공냉식이잖아요. 공냉식. 대용량으로 갈 때는 순행식으로 우리 쿨링타워 많이 봤습니다. 건물에도 냉난방 갈 때 쿨링타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열원을 보겠습니다. 어떤 공장이나 목적물, 예를 들어 설탕 공장이다. 정제를 할 때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예, 결정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스팀 보일러에서 스팀이 공급해서 그 가열원을 쓰겠죠. 아니면 어떤 버너가 직접 가열, 이 전기로 같은 전기로든 뭐 용광로든 직접 가열해서 금속을 녹인다든지 뭐 많이 쓰이겠죠. 자, 동력원. 우리가 쓰는 에너지 중에 가장 고급 에너지가
전기입니다. 전기, 전력. 예전에 이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줄이라는 사람이 이제 석탄을 떼는데 이제 주전자 뚜껑이 딱딱딱 움직였잖아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물을 끓이니 이 전기라는 놈이 노는데 그 놈이 주전자 뚜껑을 이제 덜썩덜썩 끓이는 이제 힘을 얻은 거죠. 알은 거죠. 그래서 방직기도 만들고 탄강 개발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하수가 많이 이제 들어와 침입하는 거거든요. 그래 펌프라 같은 게 펌프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차에 석탄을 떼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그 소스로 해서 기차가 움직이고 그 산업혁명이잖아요. 처음에는 산업혁명은 다 스팀으로 만들었다고요. 석탄을 떼어서 보일러에 물을 끓여서 그걸 동력 소스로 한 거죠. 그때는 뭐 대기오염 개념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전력 소스로 왔습니다. 전력은 뭐 예를 들어 삼천포 화력에서 서울까지 전력이 뭐 가공전선으로 온다면 4% 정도 로스가 있지만 여하튼 최고 고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무엇으로든 다 됩니다. 드라이기로 쓸 수도 있고 TV도 켤 수도 있고 컴퓨터 쓸 수도 있고 전력이 너무너무 고급 에너지죠. 자,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다시 위로 올라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냉각원, 물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뭔데? 그러면 냉동기잖아요. 냉동기, 리프리저레이터, 냉동기는 얼음을 만드는 진짜 냉동기가 있고 얘는 동결점 이하, 마이너스 9도씨 이하 이 동결한다 그러죠. 제밍 동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에서 8도씨짜리 칠링, 냉수를 만드는 칠러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냉동기를 돌리려고 하면 암모니아 냉동 사이클이 기본이거든요. 표준 냉동 사이클 12kg 걸립니다. 12바라 그러죠. 암모니아 냉동 고압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 압축기 과정인데 압축 과정에서 많은 동력이 들어갑니다. 냉동이 우리 에어컨 돌리면 전력요금 엄청 나가잖아요. 전력요금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필요하고 또 고압이다 보니까 터질 수도 있고 또 냉매가 지금 프레온을 많이 쓰지만 산업 현장 가면 COP가 높은 암모니아 많이 씁니다. 근데 암모니아는 가연성의 독성이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취급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냉동기는 공조냉동기계에서 다룹니다. 공조냉동기계. 그러면 자격증이 제일 상위 자격증이 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기능장은 없습니다.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센스가 있고요. 저는 참고로 기술사와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관리부서는 어디냐? 법정 뭐 100알티 이상 이래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법정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브를 보겠습니다. 서브. 얘를 돌리기 위해서 뭐 부대 자격증이라 할까요? 건축설비기사가 있습니다. 건축설비기사. 이건 퍼실리티 개념인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설비, 기계설비는 다 건축설비라고 일명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건축에 속해 있는데 얘는 이제 공조냉동이 뭐 거의 70%, 80% 포함되어 있고요. 80%를 할까요? 거의 다죠. 그 다음 위생이나 소방, 위생이 10%, 소방이 5%, 가스가 5%, 뭐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얘는 법정 자격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얘는 법정 자격증입니다. KGS에서 건축 설비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에서는 둘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공조냉동기가 훨씬 더 유용성이 높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수질환경기사는 뭐 때문에 제가 였냐면 물을 다루는 곳에 물이 뭐 그냥 옵니까? 뭐 서울 상수도 같은 물이 깨끗하지만 여하튼 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처리. 요게 급수든 이제 뭐 요게 상수라 그러고요. 다 쓴물 버리는 걸 하수 또는 폐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질에 관련되는 환경기사를 제가 넣었고요. 이 수질은 뭐 보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유틸리티에 꼭 필요한 거죠. 폐기물은 뭐냐면 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 또는 공조냉동, 공조기에 많은 필터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폐기물이에요. 옛날 유틸리티에
폐기물이 꽤 많이 나옵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슬러지도 나오죠. 필터도 나오죠. 발전기에 뭐 경유를 쓰면 경유 탱크 청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럼 폐수 나오죠. 또 배터리나 UPS 교체할 때 엄청난 폐배터리 나옵니다. 이 폐기물들 다 관리하는 사람이 폐기물 처리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넣은 이제 부산물을 같이 있는 것은 쓰지만 폐기물을 버려야 될 것은 따로 폐기물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를 꼽은 거고요. 좀 길어졌죠? 다시 가이론으로 옵니다. 가이론 일단 화염 스팀인데 보일러죠. 보일러는 제가 말을 좀 순화시켰습니다. 보일러 관리랑 조금 낮춰보잖아요. 그래서 이거 바뀐 지 한 20년 되나요? 15년 되는지 모르겠다. 에너지 관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데나잖아요. 에너지 관리자. 저도 에너지 관리자 법정 선임해서 근무했습니다.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는 기능장이 있고요. 기사가 있고 산업기사, 기능사. 옛날로 말하면 보일러 기능사 되겠죠. 이렇게 기술사는 없습니다. 에너지 관리 기술사는 공중냉동 기술사에 흡수됐다고 일단 봐도 됩니다. 크게 보면 기능장은 배관 작업형 있어야 되고요. 요즘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리 기사가 많이 수월해지는데 제가 딸 때만 해도 무척 어려웠다고 제가 지난 수기 때 동영상에 올렸죠. 서브 자격증은 뭐냐면 일단 기름 현재도 이제 경유랑 LNG가 메인입니다. LNG 예전에는 벙커 CU 중류 많이 썼습니다. 목질개도 지금 쓰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경유 LNG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물이죠. 이런 건 다 위험물 계통입니다. 위험물 빨간색을 써볼까요? 자, 위험물 계열이고요. LNG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가스기사 큰 화력발전소에서는 가스기사 역할이 대단합니다. 이제 정압시설이 엄청 크거든요. 정압시설에서부터 정압하다 보면 온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 히터를 쓰거든요. 전기 히터 써서 때문에 각종 밸브들, 가스 감지, 누설 이런 거 다 가스 안전관리, 법정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되든 어떤 로가 되든 요가 되든 굴뚝에 나오는 매연들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대기 환경기사입니다. 필답형으로 바뀌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조냉동이나 뭐 여기 보일러가 되든 우리 개장이라고 하는 게 분야가 있습니다. 개장 자동 제어는 사실 기계에 속했지만 전기 쪽에서 개장을 좀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기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따로 산업 계측 제어 기술사가 이 개장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기계 개장이 있고요. 전기 개장이 있는데 뭐 기계 개장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사실은 전기 개장은 전기 쪽에서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동력원을 보겠습니다. 동력원은 액추에이터 같은 거 주로 소스 자, 전기 쪽인데 전기는 기술사 분야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동력원으로 보면 발송 배전 이런 발전소죠. 화력이든 수력이든 뭐 원자력이든 여하튼 발송이다. 원자는 사실 기술사가 따로 있지만 그 다음에 건물 내에 들어오면 전부 다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얘가 이제 전기에 관련된 기술사로 보시면 되고요. 전기 안정이나 전기 응용은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기능장이 있습니다. 전기 기능장 그리고 전기기사 우리가 가장 많이 따는 그 전기기사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도 많이 땁니다. 그리고 서브로 보면 이 전기 수배전반부터 해서 케이블 끌고 올 때 이게 공사하는 게 전기공사기사도 제가 서브로 였고요.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냉각원, 가열원, 이제 동력원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이 공조냉동기계 계열,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계열, 전기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도 제가 했긴 했지만 그 관리적인 요런 유틸리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위험하다 보니까 산업안전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재가 많이 전체적으로 뭐 전기도 화재 날 수도 있고 뭐 위험물도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뭐 에어컨 실외기도 불나잖아요. 소방 설비가 있는데 소방 설비는 기계 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 EPC 할 때 용접 배관 그리고 아까 레이아웃 제가 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토목정리들이 하잖아요. 배수도 보고 그죠? 레벨링 하죠. 그다음에 건축 집을 짓는 거 그리고 통신도 좀 말이죠. 무슨 통신이 되든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자격증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야지 이렇게 공장이 완성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들 했고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가장 손에 꼽힌다고 했는데 합격자 추이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022년 거고요. 그냥 제가 소팅을 연령별로 그냥 했습니다. 쉽게 연령별로 했고, 이제 이 파란색이 접수자죠. 이제 노란색이 이제 골드 색깔이네. 합격자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뭐 공존행동 뭐 아니나 다를까 20대가 뭐 합격률이 되든 접수율이 되든 거의 요렇게 이제 머리 잘 돌아갈 때 따야 되는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20대는 뭐 접수자가 2,000명, 합격자가 685명, 44%. 20대 합격자 엄청 많죠. 이제 30대 되면 32%, 40대 34.7, 50대 24.1, 60대 21%. 그래도 열심히 하셨네요. 50대, 60대도 2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다시 볼게요. 공정행동 기사만 봤을 때 1년에 3번인데 총 합친 거예요. 작년에 60대가 공조냉동 기사를 85명이 땄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세요. 뭐 20대, 30대 되는 분들 어렵다고 막 하시잖아요. 저도 공조냉동 공부할 때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고압가스 옛날 냉동기계죠. 냉동기계 기능사부터 했어요. 그때 몰리에르 다이어그램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스콘기선도 몰랐습니다. 달달달 외웠어요. 그거 이해하는데 제가 한 5년 걸렸어. 5년. 솔직한 말로 부끄럽지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에너지 관리 기사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령이고요. 얘는 40대, 50대가 이제 접수자가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에너지 관리가 좀 쉽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시자도 좀 많았어요. 1000명대가 다 넘습니다. 40대, 50대, 30대. 합격률은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20, 30% 나오는데 많이 쉬워졌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합격률을 보면 뭐 3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도 극악일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작년은 엄청 쉬웠어요. 제가 한 번은 시험 쳤을 때 3% 이렇게 3%인가 4% 나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42% 이게 뭐 장난입니까? 응시 17,000명인데 7,000명 2명 중에 1명 붙은 거잖아요. 이런 건 너무 쉽게 낸 거야. 난이도가 실패인 거죠. 여하튼 20대가 엄청 봅니다. 20대가 절대적으로 17,000명, 다른 4,000, 3,000명인데 주로 이제 뭐 대학 졸업생, 뭐 취준생들이겠죠. 네. 나머지 3, 4, 50, 60대는 비슷하고 이것도 보시면 60대가 60대 전기기사가 작년에 쉬웠잖아요. 785명 했어요. 못할 게 없다니까. 그죠? 용기를 가지시고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검색을 그냥 랜덤으로 그냥 했으면 돼요. 사람이네. 그냥 글자 잘 안 보실 텐데. 근데 공조냉동 기계기사 뭐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냥 랜덤으로 엄청 많이 뽑아요. 좀 좋은 회사 가야겠죠. 뭐 예를 들어 대기업, 넥센, 현대건설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이엠 솔루텍은 이제 LG 계열이죠. 뭐 이런 게 있고 에너지 관리 기사, 뭐 대림제지 이런 거 크잖아요. 그다음에 전기 기사는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뭐 영세한 뭐 태양광부터 이런 많습니다. 코롱 LS는 대기업인데 그죠? 이렇게 이 정도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자격증을 따시려고 하면 이게 어디 쓰이고 이게 법정 자격증이냐 아니냐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냐 없냐 그런 걸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유틸리티라는 용어가 상당히 요즘 안 씁니다. 옛날 사람은 유틸리티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유틸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예, 산업 현장에서는 없으면 안 된다. 이 자격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